안녕하세요. 피버리시 주얼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영 디렉터입니다. 브랜드 채널에 이런 주얼리와는 상관없는 주제를 올리는 게 괜찮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최근에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언니랑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만들자는 생각이 시초에 있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꼭 영감을 주는 게 제품 또는 주얼리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에서 그게 뭐가 됐든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나누는 것도 저희 브랜드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새로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친언니랑 브랜드를 같이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진짜 재밌게 일했었는데 최근 한 2년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요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은 진짜 많이 건강해졌고 다시 재밌게 일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한데요. 저에게 치유의 영감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한 2년간은 만성 소화장애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진짜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복통이 너무 심해서 출근은 당연히 어려웠고요. 집 밖에 외출하는 것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또 이게 특정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고기, 유제품, 계란, 살짝이라도 기름진 음식, 매운 거, 커피 등 그냥 거의 모든 맛있는 음식은 먹자마자 배가 너무 아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흰 죽에 간장을 타서 겨우 먹는 날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먹을 수는 있는데 내 의지로 어떤 날에는 안 먹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가끔 땡기면 먹고 조절하면 되는데 이건 강제로 못 먹게 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같이 찾아왔어요. 또 저는 20대 때 거의 10년간 공황장애로 약을 먹었고요.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목, 발목, 무릎 이런 관절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겼던 시기도 있었고 만성 알러지성 피부염, 만성 방광염 등 많은 병을 달고 살았어요. 더 심각한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저의 경험 선에서 저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은 것과는 다른 증상이나 병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의 치유 여정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병원 가보기. 보통 배가 아프면 동네 내과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안 나으면 더 큰 병원에 있는 내과에 가게 되죠. 저도 대학병원에서 내과 투어도 전부 다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에게 줄 수 있는 건 소화제, 그리고 진통제 이 정도뿐이었어요. 증상이 조금 덜 느껴지도록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은 날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약을 맨날 먹는데도 증상은 정말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현대의학으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병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거라도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 했던 것들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영양요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체내에 쌓인 환경 독소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해독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몸을 생각한다고 해서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내 몸에 지금 부족
해서 채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검사를 해보면 그걸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내 몸에 결핍된 영양소를 링거나 영양제로 채워주고 과잉 축적돼서 안 좋을 수 있는 수은이나 납 같은 그런 중금속은 해독하는 걸 도와주는 치료를 해요. 또 면역력에는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식이 소화장애 치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만성 질병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피부 알러지, 관절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저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도 갔었는데요.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의외로 저의 소화장애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마다 생각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제3자한테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하는 저의 잘못된 생각의 패턴이 뭔지 자각하게 됐어요. 음식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제가 지금까지 회피했던 음식들을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근본적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치료법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치유를 경험했거든요. 꼭 제가 했던 치료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시는 어떤 다른 병원들의 치료법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치유를 주었던 책. 사실 병원에 갔던 것보다도 저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건 치유에 관한 책을 접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안 좋아해서 엄마가 너는 책을 안 읽어서 무식한 거야 라고 하면서 혼내기도 하셨는데 이게 다 때가 있나 봐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책 읽는 재미에 빠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2권의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당신은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자의 책인데요. 저자는 척추뼈가 잘게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다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는데요. 이분이 수술적 요법 없이 스스로 완전한 치유를 이뤄낸 여정을 담은 책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뇌에 새로운 경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만성적으로 질병에 반응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창조할 수 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찾아 하면서 실제로 정말 많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인데요. 우리가 어떤 병을 진단받으면 보통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병에 대해 찾아보게 되죠. 그 병의 증상이나 예후를 보면서 앞으로 내 미래는 이럴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질병의 안 좋은 예후에 대해서는 너무 고지곳대로 믿는 것을 좀 그만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보다는 내가 진짜로 나을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 장에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외에도 밀리의 서재 또는 유튜브의 책추남 채널에서 이런저런 책을 좀 많이 접하면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치유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버리게 되고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어요. 제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병에 대한 예후 정보를 무조건 맹신하지 않기. 보통 병원에서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서 병에 대해 진단을 받잖아요. 당연히 치료에 도움되는 많은 정보를 받게 되고 의사 선생님이 나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그 병의 앞으로의 예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근데 이 병은 낫기 굉장히 어렵고 한번 생기면 잘 안 나아요. 엄청 더 앞으로 힘들어지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병이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아파요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예후는 통계에 의한 수치일 뿐이지 나의 미래도 꼭 그러하리라는 건 아닐 수 있겠죠. 통계는 통계일 뿐 내가 내 몸을 잘 살피면 통계와는 상관없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통증, 증상에 대해 판단을 내려놓고 관찰해보기. 저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심한 복통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픈 감각이 지속되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전후로 그 감각이 너무 불편했으니까 그거를 또 경험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픈 감각이 오면 그거를 미리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1부터 10까지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관찰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지나면 9, 10 이 정도 되는 완전 너무 힘든 통증은 좀 가라앉더라고요. 통증이 오는 것 자체는 사실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통증이 없어지고 나서 그게 또 올까봐 걱정하는 시간 또는 또 아팠다는 것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이러는 시간은 사실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대신에 통증이 지금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픈 나는 하자 있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지금 병과 함께하는 나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꼭 매 순간 돈을 많이 벌고 예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삶은 아닌 거니까요. 그리고 몸을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당연히 이루게 해줘야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랑 함께하는 친구가 아프면 너는 왜 맨날 아파? 라면서 다그치는 게 아니라 좀 다독여주게 됐어요. 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날도 사실 그 나름대로 내가 기분 좋은 거를 조금씩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계속 변하는 거라 있다가 아예 상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든 또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치유되기 위해 너무 나를 몰아세우지 말기. 하루아침에 싹 나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많죠. 치유의 과정은 증상의 빈도수랑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중간에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고 검사상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나았어. 역시 이건 안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두가 치유의 과정으로 보고 지금 매 순간 실시간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는 거를 믿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 아프기 전에는 음식이라는 거는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해서 내가 허락하는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음식을 나에게 치유를 주는 감사한 것으로 대하고 있어요. 내 몸을 치유해줄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이 좋겠고 화학적 농약을 안 쓴 유기농 제품들을 먹는 것도 좋겠죠. 또 매일 습관적으로 먹던 것 외에도 다른 식재료들도 좀 먹어보고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운동은 새로운 상태로 몸을 이끄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해요. 내가 몸을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 뇌에서 새로운 회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병에 안 좋게 반응하던 내 몸이 실제로 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새로운 재밌는 경험이면 무엇이든 해보기. 새로운 재밌는 경험이라면 무엇이든 뇌에 새로운 회로를 생기게 하고 치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다뤄보지 않은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보는 것 같이 굉장히 소소한 것이어도 좋아요.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참기만 하는 걸 선택했다면 안 참고 나 근데 이거 불편해 라고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하기 싫은 것 덜 하기. 아픈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을 에너지조차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조금 더 하는 것도 치유에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의 소소한 취미라면 길냥이 관찰하기, 집에 꽃 꽂아놓기, 빵 쇼핑하기, 약속이 없어도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백화점 구경 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너무 하기 싫은데 왠지 해야만 될 것 같은 거를 좀 안 해보기도 했어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서 참는 시간보다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해보는 경험이 저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에게 도움을 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치유에 영감을 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또 하나는 제가 치유가 되도록 이끌어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겪은 것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에게라도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